가져오고 반대하고 또 뭐야 약속을 못 지키는데 무슨 전 시민을 하고 약속을 지키냐. 이게 논의 내내 사실 제 스스로에게 많은 무거움을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높은 민주당의 벽을 흔들고 이렇게나마 우리 전북의 호남에 대변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고 지지율 상승에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저희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우리 정당 지지율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당대표님 모시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평화당이 호남에 대변하고 대한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성원을 지대해 주신 우리 서울시 국민과 전주 시민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당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저에게 크게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모든 영예와 권한은 우리 시민께 돌려드리고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 또 올라오는 분들 많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뭐 화장실 여기서 마세요. 예. 산불 한복판에 산불과 사투를 벌인 3천여 소방관, 산불 진화 특수대들의 빛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산불 진화 특수대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계약에 일용직 일당 10만 원 받는 일용직 처우로 산불 진화를 최전선에 선정하고 사실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 리얼미터라는 조사 회사가 보면 찬성 78.7%, 반대 15.6% 이렇게 있어서 거의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국가직 전환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법안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직접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전직 소방관을 지내신 분들, 후배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발언, 그리고 또 소방청에 이 자리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아마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흥교 기획조정관께서 오셨습니다. 소방 안전원 사단장 김창영 이사장 오셨고요. 그다음에 소방협회 상근 부회장 손은수 회장, 그다음에 특수소방진화대 권호박 선생님 곧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흥교 기획조정관께서 인사 겸해서 말씀을 시작해주시죠. 존경하는 정경영 대통령, 오늘 국민경찰 최고위원회에서 대형 재난대응 방안 소방 처우 개선에 대한 소방청의 의견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께 전국 5만여 소방공무원 대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울러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속초 지역의 대형 산불 현장 활동 소방대응을 격려해 주시고 이재민의 손을 잡아주시며 따뜻한 위로를 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7월 시행 목표 추진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을 적어주십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직접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의 지역 간 특별 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소방에 대한 시도시설 인사권 및 지역 통솔권을 유지할 때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은 차질 없이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 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작년 10월 30일 2차 재정 분권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원을 전제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 서비스의 20%에서 1919년 35%, 2019년 35%, 2020년 45% 인상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이견은 정리된 상황입니다. 2021년 이후 인건비 지원 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 형태,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국가직 관련 법안은 이재정, 이용주, 소병훈, 홍표 의원님이 신분법과 재정법을 발의하여 현재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작년 8월 22일 1차 심사를 했고 작년 11월 28일 2차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가직화 추진 법률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직의 필요성으로는 소방의 업무는 화재 예방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서 초강력 단위, 구조구급, 산업안전, 화학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초월하는 재난 발생이 많은 상황임에 따라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고성 3편에서 보듯이 시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소방력 공무원 및 응원 출동 등 소방 전체가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세계 구축이 용이해지고 헬기 등 첨단 국가 장비에 대해 공동 활동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시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장비 등 소방 안전에 대한 차이로 국민의 안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도 단체장인 관신도 등에 따라 소방서 등 안전기반 시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국가직화 추진을 통해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을 차질 없이 충원해서 신속한 대응 활동 등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소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동시 고위험 재난 현장 활동으로 공상자 등 건강 이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 참호간 현장 노출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및 심리질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신분 전환에 따라 국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서 소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국가치유센터 및 심신수련을 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직화 추진은 소방공무원의 오랜 수원이며 많은 국민의 애정과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직 추진 이후에 지휘 인사권 등 시도와 인사권에 대해서는 시도와 합의를 이끌었고 정부 부처와 인건비 등을 합의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국회의 문턱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을 통과 후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할 시간이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표님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선풀 이후에 평화돼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재난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날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세 가지 문제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별로 아주 되게 간단합니다. 지방의 재정력 방법에 따라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형을 처리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광역과 전국 반나절 재난권에 접어들었는데 내 아이 또는 내 가족이 광주에 가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광주가 재정력이 떨어지면
소방력이 적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발단이 된 거고요. 사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약간 전체적인 문제. 강원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청장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소방청장이 광주에 있는 소방관을 너 와라 가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맥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장이 직접 시도지사한테 감사를 표시하고 소방공무원한테 고마움을 표시한 거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작은 사건에서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강원 산불이나 화학사고, 특수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휘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사불란한 전문가가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중간에 시도지사가 끼고 해관부 장관이 끼고 여러 사람들이 끼게 되면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지휘권을 행사 못해서 모든 타임을 까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정치권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게 현재 행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또 재난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행돼 있는 법이 상당 부분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국가집권화를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휘권을 일사불란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임명권은 유임해서 시도지사가 그대로 갖고 있다. 인사권도 그대로 행사한다. 예산 편성도 그대로 한다. 이게 무슨 국가죠? 그리고 기구를 시도 직속으로, 지사 직속으로 둔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초반에 국가직화가 사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따라서 하려면 이번 기회에 정말 고전타임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방소방청을 성립해서 해가지고 소방청을 말 그대로 일사불란한 그 지휘권도 행사해야 되고요. 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직만 전환을 해놓으면 소위 못 사는 동네 예산을 어떻게 갖고 됩니까? 기재부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예산이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부세로 다 내려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항목 조정하고 이거 전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강원 산불에서 보듯이 일사불란에 저 제주도에 있는 헬기까지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광역화해서 헬기를 편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이 오히려 국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면 왜 시도지사들은 계속해서 지방직을 요구하느냐. 제가 볼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부분에서 최소한 여야가 또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나 싶고요. 이번에 중요한 기회에 법률안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건데 이번 기회만큼은 좀 다른 생각을 좀 떠나서 제대로 된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재 소방사관단체에 와 있는데 일선에서 불도 꼽았고 사람도 구해봤고 또 사장과 본부장으로서 지휘도 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익산에 있는 할인 닭공장, 인천에 있는 냉동창고 40명 이상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또 고향터미널 경기도에서 본부장을 하면서 제가 또 본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휘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인데 이 지방직화에 있어서는 지휘계통이 복잡해서 이 보고하고 보고를 받아서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그런 경험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 강원도 산불과 같이 소방청장이 국가직은 아니지만 정말 청이 발족을 해서 지휘를 잘했다고 봅니다. 이 지휘를 잘하는 것이 청장만 국가직화돼서는 지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직들을 통솔을 하면 내가 시도지사 지휘받고 또 시도지사 공무원인데 우리는 수당을 여기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만큼 받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 또 이러고, 만약에 헬기가 동원되다가 소방차에 가다가 파손된다든가 하면 시도에서 그 예산을 다 대서 구입해야 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면 지방자치 3호 아니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3호 민방위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48년도까지는 국가직이었습니다. 국가직이었는데 경찰에서 75년도 경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경찰은 국가직화 그대로 되어 있고 소방은 지방직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라든가 국방은 정말 긴급한 일사불란한 조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산림청 서울 분기관에서 수진하게 그런 오디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시 관할 그리고 인천, 서울 한 40세의 시구를 관할해 산불이 났을 적에 금방 발발이 난 어느 정도 산불이 됐을 적에 바로 축대하고 산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이 지금 장비라든가 사실 저들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방관들은 건물에 한번 집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건물이 났을 적에 그럴 겁니다만 저희들은 직접 그 산에 오르기 때문에 모든 장비 면이 좀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장비도 마스크 산을 높은 올라오면 방독면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독면을 쓰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특수 마스크 해가지고 좀 숨이 덜 가쁜 마스크 그런 것도 좀 주시면 고맙겠고, 차량 옆에서 하기 편하답니다. 얘도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무슨 사람이 가도 모든 것이 장비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 장비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지금 또 저희들이 어떤 일이냐면 10개월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얘는 다시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력 검사하는 과정에 5개 종목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한 가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탈락돼가지고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대원들이 한 3분의 1이 60대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화를 하면 또 60대 넘은 사람들이 또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취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원래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노하우가 좀 많아요, 사실.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그 과정을 이제 장기 근무에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무를 하도록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우 어떤 대우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사무실 단위에서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기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휴식도 좀 취하고 이제 바로 또 그 산불이 났을 적에 현장에 이제 비상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월급제가 아니고 한 10개월간 예약을 해가지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야간에 출동료를 따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주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출동이 없으면 수당이 없어요? 산불 출동이 없어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질문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산림청 특수 진화요원이 따로 있거든요. 네. 이 소방청관도 좀 별개로. 예. 왜 계약 그 계약 기술로 야죠? 예, 저들이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10개월 단위로? 저들이 작년만 해도 10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들이 불이 여름에는 안 나니까 겨울에 이제 주로 화재 발생하니까 6개월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10개월로 이제 근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당은 10만 원씩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서방직의 국가직화를 논하고 있는 마당에 네. 이 산림청의 특수 진화 요원들 역시도 그런 신분과 이 재정상의 그런 대우를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예. 같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산불 나는 우리 특수진화에 가서 산에 가서 직접 높은 산에 가서 저들 올 같은 예를 들면 한 1,400m 정도에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호수를 1,400m 정도 깔았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물론 일을 하고 계시지만 1,400m까지 그 호수 가면 힘들죠. 저들은 현장에 직접 1,300m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300~400m 올라가는 호수 꼴꼴 가서 직접 지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정리하기.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분규 조정관님이실까요? 예. 이제 지역별로 어떤 인력의 차등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보유하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차등도 있을 수 있는데 개별 소방관 입장에서는 호수가 전국적으로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개별 소방관 입장에서는 호수가 똑같죠. 예를 들어서 재정이 19곳에 배치된 소방관이나 서울의 경기도의 소방관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국가기구로만 바꿔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의리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기구로 바꿔야만 보수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건 맞지가 않고 다만 이제 지역별로 소방 인력이 차등 좀 예를 들어 1인당 감당해야 할 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 수요를 감안하면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나는 국가직으로만 이렇게 이건 아까도 방금 우리 김창룡 회장님 말씀대로 이거 국가직화도 아니에요. 말만 그냥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꾼 거지 소속도 시도지사 임명권도 시도지사가 행사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중에 매연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이봉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주장하신 대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방직 국가직 이거 어렵겠다 하시는 소방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또 경찰도 지금 현재 자치경찰대가 돈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일본 소방이 이제 기초에서 방역을 넘어서 국가상무화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뭔가 명실상부하게 해결책에 접근해가고 처우 개선 필요하면 그 처우 개선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이런 재원 확보와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저 국가는 높고 좋고 지방은 낮고 나쁘다라는 이런 아주 오래된 잘못된 관념 속에서 그냥 이 국가직화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제가 한 말씀 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일상올라하다 해야 하는 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거 행정응원으로 이번에 다 잘 해결한 거 아니에요. 강원도. 이 소속이 안 바뀌었어도 강원도에 이번 소방이 정말 고생하고 노력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다 출동해가지고 잘 해결한 거예요.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정말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너무 쉽게 국가직화 문제를 꺼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게 그냥 미봉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사무 전환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경찰청처럼 국가 사무 전환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 사무라는 한계 때문에 국가 재정 지원도 못 받고 지방
지방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시도지사님들은 서방이 중앙이 있는데 왜 중앙 국비를 안 내주고 왜 지방을 써야 되냐. 우리 지방에서는 서방의 투자가 인쇄하고 또 중앙에서는 지방 선거라고 국비지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들 좀 국민 안전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적인 소방 안전 수혜 이걸 균등화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경찰청은 국가사무 전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님들이 많이 반대했고요. 그리고 기재부도 반대하고 행안부도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재정 수혜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위직책으로 나온 게 그러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해서 인력을 2만 명 체계적으로 증원을 하고 시도의 전문적인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전해 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군이나 모든 부분은 국가직인데 국가직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으로 해서 혜택에서 받을 수 있는 처우 그냥 경찰병원이라든가 수련원 경찰 수련원도 전국적으로 한 8개가 되고 해경 수련원도 3개가 됩니다. 하지만 소방은 지방사무라는 그 한정 때문에 지방직 신분이라는 한정 때문에 수련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신분만이라도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방병원, 국가치유센터가 지금 건립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휴양할 수 있는 우리 현장 활동 이후에 휴양할 수 있는 수련원도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분만이라도 국가직 전환이 되면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전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예. 일을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교수 선생님. 선생님들은 국가직이고 그 소속은 시도 교육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부연 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여기 이상 위원님 말처럼 굳이 국가직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말씀드리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세월호 사고 때 강원도 소방헬기가 진도에 갔잖아요. 갔다가 돌아온 길에 아마 광주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한번 보시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헬기 소속은 강원도고예요. 근데 강원도가 왜 남해 동네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구조하러 수습하러 갔단 말이에요.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헬기는 누가 사줘야 되느냐? 누가 사줘야 돼요? 근데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몇 년 동안 안 사줬단 말이죠. 강원지사가 수없이 기재부에 가서 왜냐? 이 헬기 하나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지니 빨리 사달라. 결국은 2년이나 3년 끌다가 아마 좀 그때 당시에 강원본부장 하셨어요? 네, 나중에 이제 국비가 아닌 소방안전 교부세 50%. 그러니까 지방비로 사라는 거죠. 너네 지방 헬기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또 피해를 보느냐?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강원도 계곡에 여름에 놀러 왔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이 또 구조를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민 안전만큼은 책임져 달라. 저는 소방공무원의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소방공무원의 무슨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입장에 갔을 때 내가 광주에 가서 다칠 수 있고 제주도에 가서 다칠 수 있다. 그러니 안전만 헌법 전국 단위로 헬기가 바로 옆에 도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 재난 관리 체제를 도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인데 지금 이번에 워낙 활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국민들이 소방관의 어떤 처우 개선으로 이렇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소방관 처우 개선으로 접근을 하지만 소방청에서는 이 부분을 국민 안전으로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좀 이슈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더 이제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 중요한 윤석열 의원님께서 급여가 같지 않느냐. 기본 급여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100여만 원 적게 받습니다. 한 달에. 이 출동 횟수라든가 활동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송을 하고 해서 결국은 판결에서도 이건 줘야 된다. 그래서 다 아마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전북이나 강원도나 충북 이 열악한 곳은 아마 한 10여 년에 걸쳐서 나눠서 줬을 겁니다.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불 끄는 사람, 그 비가구들, 인명구 주는 사람 그 100만 원은 엄청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강원도에 출동을 했는데 전북에서 간 사람은 뭐 한 10여만 원 받고 서울에서 간 사람은 30여만 원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활동하는 사람 자체도 정말 그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또 청장도 소방청장도 신분이 다르니까 국가직들끼리 모여서 끄라고 이런 소리 하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신분이 일어나가 돼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맞습니다. 더 구체적인 강론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공교롭게 행사 국회 10시에 공상 개막식